자, 벌써 내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죠. 자, 지난 시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계획도 세웠을 거고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게을러서 못 지켰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지난 내신 시험의 결과가 완전히 박살났던,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으면서 속상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신 3주 플랜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 3주 플랜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실수들과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 내용대로 내신 모드로 전환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다음 성적은 급격한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내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내신 계획을 잘못 세우는 경우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능력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과목에 따라서 분량이 많아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는 적은 분량이더라도 그 난이도가 어렵거나 내가 그 과목에 역량이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나의 약점, 강점, 시험 범위에 따른 난이도, 과목에 따른 난이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데 많은 학생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일괄적으로 n분해서 계획을 배치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날은 시간이 너무 널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내신 시험을 치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그 열정이 너무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진짜 빡세게 해보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과도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열정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웠을 때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계획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애초에 빡빡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음 계획에 영향을 미쳐서 곧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능력치를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 명심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로 계획이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가용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수행평가나 학원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집안에 다양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나 내신 기간에 이만큼 공부할 거야 라고 계획은 세워뒀는데 막상 그 계획을 수행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두지 않은 거죠. 하루에 6시간, 7시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뒀지만 막상 과제가 갑자기 막 들어온다거나 학교 행사가 겹친다거나 이런 일들로 예상했던 것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수행평가가 이 내신 기간에 같이 막 쏟아지기도 하죠. 그럴 때 현실적으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내가 요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이렇게 배분해야겠구나 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배치할 때 비효율적으로 계획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험 기간이 돼도 학교 진도는 계속 나갑니다. 그 수업 진도도 바로 시험 범위에 직결이 되죠.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학교 스케줄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내신 계획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날 배운 내용을 제대로 복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학교 수업과 별개로 저녁에는 다른 공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작 시험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그 내용이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내신 공부 계획을 배치할 때 학교 시간표 스케줄을 잘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복습도 동시에 하면서 시험 대비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학교 시간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총 4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공부해야 할 것들이 뭔지 다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시험 범위, 어떤 교재에서 얼마나 출제되는지, 내가 공부해야 할 항목들을 나열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완성하는 게 이번 시험 계획의 목표가 되겠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총 필요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진 않을 겁니다. 처음 시험을 치르는 범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파일럿 스터디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약식으로 그걸 해보면서 감을 잡아보는 걸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공부에 똑같이 그걸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야 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부 공부를 해보는 거죠. 100페이지가 시험 범위입니까? 한 두세 페이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요만큼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전체 공부할 땐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내 공부 시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난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물론 시험 범위도 달라졌고 난이도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과목의 한 단원을 공부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번 시험의 이 범위를 끝내기 위해서는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내 공부 시간을 예측해보고 가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총 예상 시간도 정확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공부해야 할 시간이 정해졌다면 최소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추산해 보는 겁니다. 자, 요일별로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험 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요일별로 대략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시간을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걸 더하면 일주일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남은 주수로 곱하면 내가 시험까지 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겠죠? 다행스럽게 2단계에서 내가 계산했던 시간과 비슷하다면 또는 확보한 시간이 충분하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계획을 배치하는 순서로 가면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든 내가 그 시간 안에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없애야 될까?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끄집어 모아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원을 매주 가는 게 있는데 내신 기간에 이걸 계속 가야 될까? 인강을 계속 듣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신 기간에 계속 가야 될까? 등하교 시간에 내가 공부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겠는데 내가 수면이 중요한 건 알지만 시험 기간에 하루에 1시간 정도 또는 주말에는 2시간 정도는 내가 수면을 조금 줄여가지고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끄집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들을 끄집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내가 필요로 했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 그게 3단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끌어모았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평소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겠죠. 또는 지금까지 쌓아둔 배경 지식이나 바탕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긴급한 시험 기간에 어떤 과목을 우선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버릴 거는 버리고 중요한 과목 위주로 배치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다. 그런 다음에는 과목을 배치해야겠죠. 마지막 4단계 과목을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학교 시간표를 고려해서 가급적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복습하면서 바로 시험 공부까지 진행하는 순서로 계획을 배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계획을 완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개입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여기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자, 그치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요 시간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거 확보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공부의 비중을 조절해야겠구나 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난 또 밀리네, 망했네 하고 포기해버린다거나 뭐가 중요한지 또 모른 채 그냥 하다가 시간 부족하네?
해서 끝까지 못하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습관들을 계속 들여보시면 점차 내가 어떤 과목을, 요 부분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소요 시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시각화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빠듯하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더 아껴서 어떻게든 자투리 시간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집중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필요한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계획의 실천율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자 그동안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1점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그 1점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거 조금 더 올려가지고 등급 조금이라도 잘 받아둘 걸, 그런 후회를 안 하게끔 어떻게든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든 하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관점대로 내신 시험을 다시 바라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내신 모드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생님 빙의 모드입니다. 무슨 소리냐 싶을 텐데, 자, 제가 지난 그 내신 계획 수립하는 영상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이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은 어떤 경향으로 보통 문제를 출제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과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자, 선생님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아예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예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아,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뭘 내면 변별력을 가를 수 있을까?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공부해야 할 시험 범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책이나 문제집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이게 중요한가 보다 라고 그냥 생각 없이 밑줄을 쳤겠지만, 내가 선생님의 빙의하면 이걸 왜 강조했지? 이걸 왜 밑줄 치라고 했지? 이거 나중에 시험에 어떻게 내려고 하는 거지? 이거 왜 중요하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가장 좋은 스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선생님이라고 가정하고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실제로 시험 문제까지 출제를 해보는 거예요. 또 여유가 된다면 답안과 오답에 대한 해설까지, 그런 것까지 내가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될 겁니다. 그걸 다시 풀어보지 않더라도 출제한 문제를 보면서 너는 그걸 왜 냈니? 라고 얘의 생각들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1등의 생각을 참고해서 나라면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것인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음 맞는 친구랑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바꿔서 시험 풀이를 해보는 거죠. 자, 너랑 나랑 서로 몇 문제 출제해서 바꿔서 풀어보자.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여기서 뭘 내야 제대로 된 문제일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은 향상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봤을 때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12%나 향상됐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서 선생님처럼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고 한번 출제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성적을 올리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 시험 문제를 출제해보는 경험 자체가 왜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낸다 하면 뭐죠? 그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일단 선별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혼자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열심히 다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했다면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여기선 이게 핵심이구만, 이걸 메인으로 문제로 내야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 암기만 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인 암기만 하고 있다면
하면 빈칸 뚫어놓고 여기 멀게 요거밖에 못하겠지만 자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면 안 되겠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안 될 테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 이해를 넘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인지를 완성했다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단순 암기를 넘어서 이해나 적용이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더 상위 레벨의 인지 활동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도 되고 이해가 되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암기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시험 임박 기간에 수업 시간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시험 임박 기간에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저걸 강조하는데 저걸 왜 강조했을까? 선생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게 되면 선생님 얘기가 예전처럼 그냥 허투루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왜 이걸 강조했지? 나라면 뭘 강조할까? 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지심리학의 생성 효과라는 건데요. 사람은 내가 어떤 정보를 생산했을 때 그것을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합니다.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 또는 선생님의 필기 내용은 내가 만든 내용이 아니죠. 선생님이 그냥 내주신 거고 출판사에서 그냥 내준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걸 내가 재구성해서 문제로 만들었다? 그건 내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출제했다? 그 내용은 내 머릿속에 오래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비슷하게 다섯 번째 이유는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계속 이해만 하고 있었어. 암기만 하고 있었어. 그럼 그걸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면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암기를 했어도 그게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내가 공부했던 개념을 스스로 한번 끄집어내는 연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현장에서 끄집어내기 좋게 다시 한번 머릿속 지식이 재조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보는 훈련은 시험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빙의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본다 라는 관점으로 이번 시험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과거와 공부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거고요.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내신 공부를 떠나서 모든 공부에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많이 강조드렸던 메타인지라는 건데요.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것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관점으로 공부할 수 있는 태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평소 공부 효율에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관점에서 내 공부를 보게 되면 불필요한 공부에 시간을 쏟지 않게 되겠죠.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이게 처음이라서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내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내신을 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전반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일단 당장 이번 내신에 적어도 과목별로 한 문제 이상씩은 더 맞출 수 있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 앞으로의 공부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번처럼 또 계획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게끔 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수립하셔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선생님의 모드로 빙의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눠가면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험에 성적이 낮았던 것, 계획을 지키지 못했던 것,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몰랐을 뿐이고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머릿속에 넣고 공부하신다면 앞으로 점차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이번 시험 기간 보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막연함과 정보가 부족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저희 스터디 코드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 세특, 생기부,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막연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 저희가 끝까지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화이팅이고요. 좋은 계획 세우셔서 후회 없는 시험 기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계속 팔로우 해주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